플랜 아웃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계획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out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plan out your route before you go. 뭐 등산을 가는 건지 이런 거 설악산 등산할 때 루트를 철저하게 이 그 오솔길을 타고 저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걸 딱 계획 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날씨가 악화돼서 길을 잃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놓는 걸 plan out your route before you go라고 그래요. 참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 있을까? 최근에 들었던 것은 I plan out my meals. 직장 여성이 하는 말입니다. For the week in advance. always를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I always plan out my meals for the week in advance인데 맞벌이 부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에 음식 뭐 해 먹을 건지 다 미리미리 일요일 날 계획을 다 잡아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부부가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저녁을 먹고 들어온 날도 있지만은 항상 월요일은 뭐 잡채 해 먹고 화요일은 뭐 냉면 해 먹고 이런 식으로 다 잡채 냉면 이게 웬 말입니까? 잡채에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다 계획 잡는 것을 plan out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예문도 사전에서 찾았는데요. I've planned out the day. Some shopping. 그다음에 then a meal and a show.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계획을 미리 다 잡고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쇼핑부터 하고 식사하고 쇼를 관람한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 네, 그런 것도 plan out입니다. take out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에 있던 걸 밖으로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take out contacts 이렇게 하면은 콘택트 렌즈를 빼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ake out the garbage on your way out. 이렇게 하면 여보 나가는 길에 쓰레기 좀 내놔라는 뜻이에요. take out the garbage on your way out. 그러면 그 다음에 don't take your anger out on me라고 하면 네 속에 있던 화를 꺼내서 내 위에 올리지 마라는 얘기는 왜 나한테 그러는데라는 말이에요.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이런 말이에요. 쟤한테 화가 났으면서 왜 나한테 그걸 분풀이를 하는데 너 이렇게 할 때 don't take your anger out on me라고 그러죠. 이럴 때도 take out 쓰고요. 그 다음에 또 take out은 언제 쓰냐면 take out loans라고 할 때 씁니다. 그러면 대출을 은행에 있던 거를 돈을 꺼내서 오다니까 대출 받다라는 의미예요. 느낌 오시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써요. take somebody out to dinner 하면은 모시고 나가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다 할 때 I took him, I took them out to dinner 이러면 그 저번 주에 샌프란시스코 오신 저희 동료들 밖에 나가서 식사 대접했습니다 할 때 take them out to dinner 됐죠? 이렇게 take out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예를 들어 어떤 장소가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다, 뭐 10분 걸린다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다수의 학습자들이 it takes 몇 분 to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예쁘게 다듬으면 어떤 문형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무슨 장소 is a 10-minute walk from my place 혹은 10-minute bus ride from my pla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세련된 원어민식 영어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삼겹살집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다 이러면 맨날 it takes 10 minutes 이렇게만 영어를 하지 말고 이제는 the pork belly place is about a 10-minute walk. walk을 명사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rom my place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쁘게 다듬어집니다. 그럼 버스로 10분 거리다 하면 어떻게 하죠? It is about a 10-minute bus ride from my pla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명사화시키는 연습도 네이티브 영어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짧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갈아타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좋은 걸로 갈아타는 건 upgrade to입니다.
하지만 그냥 갈아타는 거는 switch to예요. switch. 여러분 switch라는 표현 아시죠? 바꾸다. switch to입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표현도 어떨 때는 change, 어떨 때는 switch, 어떨 때는 shift, 어떨 때는 upgrade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change가 가장 변하다, 바뀌다는 보편적 표현인 반면에 이런 switch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일반 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거나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원료로 갈아탄다거나 이럴 때는 스위치. 쉬프트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바람이 바뀌는 게 쉬프트예요. 그래서 우리 쉬프트 키가 있죠. 그러면 디렉션이 바뀌는 게 쉬프트입니다. 그러면 업계의 요즘 분위기가 변화가 감지되는 이런 것은 쉬프트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저 차 바꾸려고요 이럴 때 I'm going to upgrade 이러면은 더 큰 차로 바꾸는 느낌이 들어요.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니까.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런 섬세한 것은 아주 동시통역사들은 굉장히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파트너들이 일일이 피드백을 주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 학습자들은 뭐 이렇게 섬세하게 공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어려운데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이런 것도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베껴 써야 돼요. 이걸 갖다가 can you speak, quickl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뭔가 좀 서둘러 달라. 빨리 얘기를 해 달라. 이럴 때는 원어민들이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 Can you make it quick? 이라는 거. Can you make it quick? 이러면 어떤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걸 좀 빨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Can you make it quick? 이 표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쓰니까.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회의를 하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를 잠깐 비워야 돼요. 뭐 빨리 처리를 하려고. 금방 할게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과 원어민이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 집의 거실에 고양이가 뭘 어지럽혀서 소음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 저렇게 저지레를 못하게 조치를 하고 올게요라고 할 때 금방 올게요, 금방 할게요 할 때 원어민은 항상 I will make it quick이라고 그래요. I will make it quick.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 또 하나. Do you mind if I go to the bathroom real quick? 이렇게 real quick 자체 이걸 부사로 많이 써요. 죄송한데 화장실 금방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럴 때 Do you mind if I go to the bathroom real quick? 오케이? real quick 자체가 부사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고 또 하나 예문을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Could I talk to you for a second? 잠깐 얘기 좀 나눌까라고 하니까 Sure, but make it quick because I have to go somewhere. 예를 들어서 그 부하 직원이 팀장님 저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라도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래. 그 대신 좀 짧게 얘기해라. 짧게 얘기해줘 할 때 make it quick. 오케이? Because I have to go somewhere. 어디 가봐야 되니까. 이럴 때도 make it quick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잠깐이면 됩니다 할 때 뭐 이런 표현 참 좋거든요. This will only take a minute 이런 표현도 막상 하려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좋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죠?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 뭐라고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매장에 전화를 해서 무슨 신발 다른 사이즈 있냐라고 문의 같은 거 할 때 문의 같은 거 하는데 되게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고 예의를 차려서 문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뭐죠, 여러분? I was wondering if 이 구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뭐라고요?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문의할 때 이럴 때 표현 쓰면 됩니다. I was wondering. 두 번째는 역시나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것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보세요. 너 점심 먹을 시간 돼? 이걸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Are you free for lunch예요. Free for lunch. 조금 더 예의를 차리면 Are you available for lunch예요. Are you available for... 비즈니스 같은 데 쓰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뉴욕 지사에 있는 제프 상무님이 혹시 그때 어떻게 뭐 시간이 좀 되시려나 여쭤봐요. 이런 말 하죠. 그러면은 I was wondering if he would be available for a mee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들리죠. I was wondering if he would be available for a meet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as wondering if는 주로 이제 문의할 때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할지를 타진해 볼 때 그럴 때 쓰는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꼭 전화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그 디렉트 메시징을 통해서 혹시 이 신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딴 사이즈도 있을까요 하면은 do you have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I was wondering if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혹시 추천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이러면 거의 백발백중 한국 학습자들은 could you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조심스러운 부탁 혹은 부탁을 조심스럽게 하기 혹은 자신의 바램을 넌지시 내비치기 상당히 어렵죠. 이럴 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맨날 I really want to 이런 말 많이 해요. 약간 childish하게, 아동틱하게, 유아틱하게 들리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바람을 넌지시 내비치거나 조심스러운 부탁을 하고 얘기를 꺼낼 때는 원어민들이 뭘 많이 쓰느냐? I was hoping that 주어 동사 혹은 I was hoping to 부정사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추천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could you possibly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여기서 좀 더 예의를 갖추면 어떻게 한다? I was hoping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t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You could 그 다음에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me 이러면 진짜 고급스럽게 들려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I was hoping that you could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me. 진짜 고급스럽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정말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메일로 쓸 때. 그런데 이런 표현도 이제 쓸 수 있어야 돼요. Would that work for you? That이라는 것은 8월에 시작하는 일정을 얘기해요. 그 스케줄이 당신에게 맞냐 이런 게 work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Does 6 work for you? 이러면 6시 가능하실까요? 혹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은 바로 would를 왜 썼죠, 여러분? 가정이니까. 혹시라도 8월에 하게 되면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does가 아니고 would that schedule work for you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is it okay with you 해도 틀린 영어도 아니고 다 알아듣지만 이제 표현의 확장이라든지 상황에 맞는 표현들 좀 써야 되기 때문에 would that work for you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 was hoping to 뭐 would that work for you 일단 오늘은 까먹어도 좋으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요. I was hoping that, I was hoping to. 제가 오늘 I was wondering보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 진짜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못 쓰더라고요. 저도 오랜 세월 못 쓰다가 어느 순간 쓰게 됐고 지금은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안경을 맞춰 놓은 거예요. 도산대로에 있는 무슨 유명 안경원에 안경을 맞춰 놨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 8시에 영업 끝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혹시 좀 괜찮으십니까? 뭐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다음에 들어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밖에 안 돼서 이러면은 정말 미안하면서 상대에게 혹시 가능할까 해서 쓰는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진짜 너무 좋아요. would it be alright? 그 다음에 if 주어 과거 동사. 역시 가정법이니까 과거 동사를 쓰고 앞에도 would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자꾸 would 쓰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would는 용법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문법 would 조동사 꼭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식의 물음이 좋을까? Would it be alright? Would it be okay if I did something이라고 하면 상대가 거절할 여지도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충분히 거절해도 괜찮다는 뉘앙스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부담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Would it be alright? Would it be okay if I swung by your store?
at 8:15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멋지죠? 우리가 조언을 할 때 강하게 얘기하면 you'd better 이런 말이 있어요. you'd better. 그다음에 I recommend ing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you'd better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연륜이 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명령하듯이 you'd better do something이나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잘 못 쓰는데 네이티브들은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 You would be better off ing 혹은 I think you would be better off ing라고 해서 I think 넣어도 되고요. 또 응용을 해서 뭐 we might be better off ing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못 씁니다. 그런데 you would be better off ing 자리에 이때 ing 자리에는 if 주어 과거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표현은 뭐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거 하면은 더 나을 텐데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절제된 조언이라는 얘기예요. 명령하거나 기분 나쁘게 이거 하시지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라고 절제된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 써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특히 기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만 해주세요. You would be better off ing. I think you would be better off ing. 아니면 you would be better off ing if you did something. 마지막은 we might be. would be를 그냥 might로 바꾼 밖에 없어요. 좀 약하게 들리죠? better off ing 이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나으실걸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off는 형용사 같은 느낌이에요. You would be better off 그 다음에 going to IKEA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buying something from IKEA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나을 듯합니다. 한국말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따라서 you would be 끊고 better off 끊고 doing something 하면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뭐 미국인이나 스코틀랜드인 호주인들에게 이메일을 많이 받아봤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 쓰는 이메일과 원어민들의 이메일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표현법들이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메일이 제프에게서 받으면은 어렴풋이 뜻은 알지만 사실 꿰뚫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You would be better off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몇 가지 더. 자, you would be better off leasing, L-E-A-S-I-N-G, rather than buying, B-U-I-N-G.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구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딜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개인 사업자시고 사업체가 있으시니까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로 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딜러가 고객에게 하기에 가장 좋은 구문이에요. 예의 바르고요. 그렇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you would be better off ing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he traffic is pretty bad, so we might be better off 끊고 taking the subway. 야, 지금 차가 꽤 막힌다고 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we would be better off 해도 틀리지 않지만 더 톤 다운되고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you would be better off 이런 걸 쓸 수 있다. 또 we might be better off 이런 걸 쓸 수 있다. 뒤에는 ing나 if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부터 쓴다는 것은 무리고요. 일단 자꾸 눈에 익혀서 이걸 자주 우연찮게 다른 스토리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한 대여섯 번은 최소한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run into라고 하는 구동사 공부를 조금만 해볼게요. 자, run into라고 하는 거 가장 한국인이 쉽게 아는 표현을 우연히 누구를 사람을 마주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따라서 I ran into 민수 at the cafe. 카페에서 민수 봤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왜 그러면 우연히 누구를 마주치다가 run into가 될까요? 달리다가 부딪히는 걸 run into라고 그래요. 달리다가 누구랑 부딪히는 거. 따라서
사람이 우연찮게 저게 민수인지도 모르고 민수를 볼 거라고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걔하고 부딪히니까 우연히 봤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면 원인투는 한국인이 못 쓰는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원인투인데 사실은 원어민은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다 할 때 정말 많이 써요. 이 표현을.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식 영어는 이런 거거든요. 컴퓨터 오늘 업데이트 하는데 아니면 컴퓨터 뭐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이러면 문제가 생기다를 자꾸 some problem happened. 이런 주어를 문제를 주어로 잡더라고요. 근데 원어민들이 영어하는 걸 잘 유심히 들어보면 I ran into this problem. 그 다음에 while doing something. 이렇게 영어를 해요. 그럼 뭐죠? 제가 예상치 못한 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말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말이에요. 느낌 오십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프로젝트가 2년 6개월짜리였는데 we ran into 무슨 this problem 이 예문을 실제로 쓴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안전사고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미국 본사에 보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we monthly report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we ran into th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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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잠정 put something on hold 보류하게 됐다. 이럴 때 그때도 run into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run into를 못 쓰는데 보통 이런 run into를 원어민이 어떻게 쓰냐면 we ran into a blizzard. 자, 산악인이 히말라야 등반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눈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원어민들은 we ran into 눈보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우연치 않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왜 그 뜻이 되는지 아시겠죠? 느낌을. 그러니까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다 할 때 run into는 진짜 누구나 잘 써요. I ran into 민수. 근데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전혀 못 쓰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람을 우연히 마주칠 때는 run into 사람을 쓰지만 오는 길에 무슨 나무를 봤어. 오는 길에 예쁜 카페를 봤어. 이럴 때는 come across를 써요. I came across a cute cafe on the way. 이런 식으로. 그럼 come across 다음에는 사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보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run into, come across. 하지만 run into는 사람, come across는 사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